70세에 도달할 무렵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전체 근육량의 40%를 잃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이러한 점진적인 근육 손실은 근감소증, 사어코퍼니어, 이라 불리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몸에서 조용히 진행된다. 이 과정은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우리의 독립성과 움직임의 자유를 침식시킨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심각한 근육 손실을 겪고 있는 고령자는 320%나 높은 확률로 이동장애를 경험할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는 휠체어나 요양시설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점은 근육 감소 속도가 65세 이후부터 급격히 빨라진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어 사실상 예방 가능했던 근육 손실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많은 의사들이 근육 손실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특정 비타민 결핍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화로 인한 근육 약화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 때문이 아니라 체내 영양 균형의 무너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78%가 이 특정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결핍은 현재 이 순간에도 우리 몸에서 근육 손실을 가속화시키고 있을 수 있다. 이 비타민 하나만 제대로 보충해도 일상생활의 자립성을 되찾고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희망적인 소식도 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NIA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를 되돌릴 수 있는 6가지 필수 영양소가 존재하며 이들에는 각각 고유한 생리활성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70대와 80대 고령자에게도 실제적인 회복 효과를 나타낸다고 한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영양소는 일반적인 의료 상담에서 종종 간과되는 성분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는 참가자의 87%가 불과 2주 만에 근육 손실이 역전되는 효과를 경험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참가자의 92%가 이전에는 물리치료 등으로도 해결하지 못했던 일상활동, 계단 오르기, 장보기, 앉았다 일어나기 등을 스스로 해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치료 방식으로는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단 한 가지 보충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영양 결핍을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으며 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질을 점점 낮추고 있다. 특히 고령자들은 약물 복용, 소화기능 저하, 활동량 감소 등으로 인해 비타민과 미네랄의 흡수가 원활하지 않아 식사를 통해 필요한 양을 충족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식이 보충제, 서플러멘트를 통해 필수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로 많은 의사들은 고령자에게 나타나는 근력 저하나 균형 감각 상실, 만성 피로 등의 증상을 단순히 노화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영양 불균형이 존재할 수 있다. 특히 비타민 D, B12, C, 마그네슘, 크레아틴, 그리고 코엔자임 Q10과 같은 영양소는 근육 기능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들의 결핍은 결국 보행 능력 상실, 낙상 위험 증가, 골절, 그리고 생활 자립도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문제는 이처럼 중요한 정보를 많은 노년층이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다는 데 있다. 특히 많은 고령자들이 복용 중인 약물이 특정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 고지혈증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스타틴 계열 약물은 체내 코엔자임 Q10 농도를 최대 65%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근육 피로와 약화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과 위산 억제제, PPI는 체내의 비타민 B12 흡수를 억제하여 신경계 기능 장애와 근육 퇴화를 유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체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진단과 보충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특히 주기적인 혈액 검사와 식생활 평가를 통해 영양 결핍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한 보충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다. 더불어 고령자의 근육 건강은 단순히 걷거나 움직일 수 있는 능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근육량은 신진대사율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도 함께 감소하여 체지방이 늘고 당대사에 이상이 생기며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발병 위험이 커진다. 또한 근육이 줄어들면 체온 조절 능력도 떨어지게 되어 겨울철에는 저체온증의 위험도 커진다. 그러므로 근육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외모나 체형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낙상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낙상 사고의 70% 이상이 근육 약화 및 균형 능력 저하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근육 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근육 유지에 꼭 필요한 6가지 영양소의 적절한 섭취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다. 요약하자면 근감소증은 조용하지만 심각한 위협으로 우리 삶 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단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과학적이고 임상적으로 검증된 영양소를 통해 이러한 퇴화를 늦추고 되돌릴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보다 건강하고 자립적인 노후를 살아가기 위한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 남은 생애 동안에도 자유롭고 존엄한 삶을 유지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본인의 근육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고령자의 근육 감소는 단순한 노화의 현상이 아닌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건강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NIA는 최근 연구를 통해 근육 감소를 되돌릴 수 있는 6가지 핵심 영양소를 밝혀냈다. 이들은 각각 고유한 생리학적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으며 70대와 80대의 고령자도 실질적인 회복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제부터 그 6가지 영양소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자. 첫 번째는 별표 코엔자임 Q10, 콕10, 별표이다. 이 성분은 일반적인 비타민은 아니지만 세포 수준에서 에너지 생산을 돕는 매우 중요한 화합물로 특히 근육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작용한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으로 불리며 체내 에너지의 약 95% 이상을 생성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콕10의 농도는 감소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65세가 넘으면 최대 65%까지 줄어든다. 이렇게 콕10이 부족해지면 근육의 회복 능력이 떨어지고 힘이 없어지며 피로가 쉽게 쌓이게 된다. 문제는 이 중요한 콕10의 감소가 노화뿐 아니라 약물 복용으로도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고지혈증 치료에 널리 쓰이는 스타틴 계열 약물은 콕10 수치를 현저하게 낮추며 이는 근육통, 근육 약화, 만성 피로 등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스타틴을 복용 중인 고령자의 60% 이상이 이러한 근육 관련 부작용을 호소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콕10을 보충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복용량은 하루 10만 200mg 정도이다. 그러나 스타틴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0만 300mg 정도의 고용량 보충 별표 2 필요할 수 있다. 콕10은 간, 정어리, 전곡류와 같은 식품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식품을 통해 치료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엔 양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제를 통한 섭취가 효과적이다. 특히 흡수율이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보충제를 선택할 때는 생체 이용률을 높이는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닥터즈 베스트 하이 어브소어프션 콕10 위드 바이아퍼린은 흑후추 추출물인 바이오페린을 포함해 흡수율을 30% 이상 증가시켰으며 콕10의 활성형인 유비퀴놀을 사용해 근육세포가 즉시 흡수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코넬 얼트러 콕10 제품은 특허받은 수용성 제형을 통해 전통적인 콕10보다 300% 이상의 흡수율을 보장하며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한 고령자에게 매우 효과적이다. 두 번째는 비타민 D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타민 D가 뼈 건강에 중요하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비타민 D는 근육 기능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근육 조직에는 비타민 D 수용체가 존재하며 이 수용체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근육은 점차 약화되고 위축된다. 임상 연구에서는 충분한 비타민 D를 보충한 고령자는 근력, 균형 감각, 운동 능력 등이 현저히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노인 낙상 사고는 근육 약화와 비타민 D 결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비타민 D를 보충한 노인들이 낙상 사고를 20%나 줄일 수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현실은 암울하다.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40% 이상이 비타민 D 결핍 상태이며 특히 햇빛 노출이 적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고령자일수록 결핍 위험은 더욱 높아진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칼슘은 근육 수축을 위한 핵심 미네랄이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근육의 힘이 떨어지고 움직임의 정확도가 감소한다.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하루 800에서 1000 IU가 권장되며 햇빛 부족이 심하거나 결핍 위험이 있는 경우 1000에서 2000 IU까지 보충이 필요하다. 식이 공급원으로는 연어, 고등어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 달걀 노른자, 비타민 D 강화 우유 및 시리얼 등이 있지만 실제 식단만으로는 충분한 섭취가 어렵기 때문에 보충제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네이처 메이 바이터민 D3 2000 IU는 생체 이용률이 높은 D3, 콜레칼시페롤 형태로 제공되며 D2보다 혈중 농도 상승 효과가 87%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USP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순도와 안정성이 검증되어 있다. 액상 형태를 선호하는 사람에게는 노어딩 내처럴즈 바이터민 D3가 추천되며 한 방울당 1000 IU를 제공하며 흡수가 잘 되는 올리브 오일을 운반체로 사용한 점이 특징이다. 세 번째는 비타민 B12이다. 고령자에게 있어 가장 흔한 영양소 결핍 중 하나로 신경 기능과 근육 수축의 조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뇌와 근육 간의 신호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근력이 떨어지고 조정 능력이 감소하게 된다. 그 결과 손떨림, 불안정한 보행, 경직된 움직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증상은 단순히 노화로 오인되어 조기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비타민 B12의 결핍이 점진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초기에는 단순한 피로감이나 무기력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경 손상으로 인해 영구적인 근육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당뇨병 약물인 메트포르민이나 위장약, PPI 계열을 복용하는 고령자들은 B12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또한 50세 이상의 30%는 위산 부족으로 인해 음식에서 B12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위축성 위험을 겪고 있다. 일반적으로 B12는 하루 2.4 마이크로그램이 권장되지만 흡수율이 떨어지는 고령자의 경우 이보다 훨씬 높은 용량이 필요할 수 있다. 보충제를 선택할 때는 메틸코발라민, 메셀코벨러민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는 체내 잔류 시간이 길고 신경보호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러포어뮬러즈 메셀 B12는 혀 아래에서 녹는 로젠지 형태로 제공되며 소화기관을 우회의 흡수를 극대화한다. 또 다른 훌륭한 제품으로는 가어던 오브 라이프 바이터민 코드 RAWB12가 있으며 프로바이오틱스와 효소를 함유해 흡수율을 60%까지 향상시키며 삼키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스프레이 형태도 제공한다. 네 번째는 비타민 C이다. 대부분 면역력 향상이나 감기 예방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비타민 C는 근육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영양소는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이며 콜라겐은 단순히 피부를 지탱하는 단백질이 아니라 근육을 감싸고 지탱하는 결합 조직의 주요 구성 성분이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이러한 구조가 약해져 근육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찢어지거나 손상될 위험이 높아진다. 또한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근육세포를 자유 라디칼로부터 보호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몸의 근육은 산화 스트레스를 겪게 되며 이는 점차 근육의 퇴화와 기능 저하로 이어진다. 비타민 C는 이러한 산화 손상을 중화시켜 근육의 기능과 구조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해준다. 더불어 비타민 C는 에너지 생산에 필수적인 카르니틴 합성에도 관여한다. 카르니틴은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근육 피로와 무기력을 쉽게 느낄 수 있다. 고령자는 하루 75에서 90mg이 권장되지만 전문가들은 200에서 400mg의 고용량 섭취를 통해 근육 보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본다. 비타민 C는 몸속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 꾸준한 섭취가 필수이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특히 감귤류, 베리류, 파프리카, 토마토, 브로콜리, 감자 등이 좋은 식이 공급원이지만 보충제를 통한 섭취도 효과적이다.
포린 리서치 바이터민 C 위드 플레이버노이즈는 아스코르브산과 시트러스 바이오 플라보노이드를 결합해 흡수율을 35% 이상 향상시켰으며 비타민 C의 근육 내 작용 시간을 연장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리반 랩스의 나이퍼스피릭 바이터민 C는 지질막으로 감싸 흡수율을 최대 98%까지 높인 혁신적인 제형으로 특히 소화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에게 매우 유용하다. 다섯 번째는 별표 마그네슘, 매그니지엄, 별표 2다. 일반적으로 마그네슘은 뼈 건강이나 심혈관계에 중요하다고 인식되지만 근육 건강 측면에서도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미네랄이다. 실제로 마그네슘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ATP 생성, 즉 세포 에너지 대사에 직접 관여한다. 특히 마그네슘은 자연적인 칼슘 차단제 역할을 해 수축된 근육이 다시 이완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만약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은 제대로 이완되지 못해 지속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며 이로 인해 경련, 경직, 통증, 만성 피로 등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노인들은 여러 이유로 마그네슘 결핍에 쉽게 노출된다. 우선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식욕이 감소하면서 섭취량 자체가 줄어들며 이뇨제, 위장약, 항생제 등 흔히 복용하는 약물들이 마그네슘의 체내 농도를 더욱 낮추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60% 이상이 마그네슘 부족 상태에 있으며 이로 인해 근력 저하, 심장 부정맥, 신경과민, 우울감까지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 마그네슘은 ATP 생성에도 필수적이다. ATP는 우리 몸의 에너지 화폐로 불리며 특히 활동량이 많은 근육세포에서는 그 수요가 훨씬 높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별표 ATP 생성이 원활하지 않아 근육은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되며 이는 결국 근육의 지구력 저하와 활동 능력 감소로 이어진다. 마그네슘은 또한 근육 내 단백질 합성 조절에도 관여하여 그 수치가 낮을 경우 단백질 생성이 억제되고 근육 구조의 유지가 어려워지게 된다. 이는 나이 들에 따라 가속화되는 근감소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제보건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여성은 하루 320mg, 남성은 420mg의 마그네슘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좋은 식이 공급원으로는 짙은 녹색 잎채소, 견과류, 씨앗류, 전곡류, 콩류 등이 있지만 많은 노인들이 이러한 식단을 충분히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흡수율이 높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마그네슘 보충제의 선택이 중요하다. 마그네슘 보충제를 선택할 때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산화 마그네슘, 매그니지엄 악사이드, 보다는 별표 글리시네이트 형태, 매그니지엄 글라이서네이트, 별표가 훨씬 흡수율이 높고 위장 자극도 적다. 특히 글리시네이트는 생체 이용률이 4배나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설사와 같은 부작용 없이 안정적으로 섭취 가능하다. 여러 임상 연구에서도 글리시네이트 형태의 마그네슘이 고령자의 근육 긴장 완화, 수면 질 향상, 전신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소개할 영양소는 별표 크레아틴, 크리어틴, 별표 2다. 일반적으로 크레아틴은 젊은 운동선수나 보디빌더들이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사용하는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고령자에게도 매우 유익한 기능성 물질이다. 무엇보다 크레아틴은 짧고 강한 근육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고령자의 경우 이러한 동작들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신체적 자립도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데 크레아틴은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특히 크레아틴은 위성세포, 세털라이트 셀즈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 위성세포는 손상된 근육을 복구하고 새로운 근육세포를 생성하는 기능을 하는데 60세가 넘으면 위성세포의 활성이 50%까지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크레아틴 보충제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러한 위성세포의 활동을 35% 이상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근육 회복 능력과 성장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킨다. 실제로 한 임상실험에서는 경도 저항 운동과 크레아틴 보충제를 병행한 70대 참가자들이 12주 만에 근력 14% 증가, 제지방 근육량 2.2파운드, 약 1kg 증가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운동만으로는 수개월이 걸릴 효과를 단기간에 달성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효과는 일상적인 생활 동작, 에이드를 수행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노인의 낙상 위험 감소, 회복력 향상, 이동성 회복으로 이어진다. 크레아틴은 붉은 고기나 생선 등에 자연적으로 존재하지만 하루 권장량 3에서 5g을 섭취하기 위해선 매일 1kg 이상의 고기를 먹어야 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고품질의 크레아틴 보충제 섭취가 필수적이다. 일반적인 성인은 로딩 페이즈라는 단기 고용량 섭취를 먼저 하지만 고령자의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3에서 5g씩 매일 섭취하는 방법이 더 권장된다. 추천할 만한 제품으로는 아프터멈 눌리션 마이크로나이즈드 크리어틴 마노하이드레이가 있다. 이 제품은 입자 크기를 20배 이상 작게 만들어 체내 흡수율을 극대화하였으며 소화력이 약한 고령자도 쉽게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무엇보다도 200건 이상의 논문에서 장기간 섭취의 안정성이 입증된 성분으로 심장이나 간, 신장에 특별한 질병이 없는 경우 안심하고 장기 복용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크레아틴이 뇌 기능 개선과 인지력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발표되고 있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이중의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는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이 커지는 고령자에게 매우 유익한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6가지 영양소는 단독으로 작용할 때보다 함께 섭취했을 때 훨씬 더 강력한 상승 효과, 시너지를 낸다는 것이다. 이들을 하나의 팀이라고 본다면 각자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근육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는 셈이다. 비타민C는 조직을 보호하고 B12는 신경전도를 강화하며 비타민 D는 칼슘 이용 효율을 높이고 마그네슘은 수축 이완을 돕고 크레아틴은 에너지를 공급하며 콕10은 세포 수준에서 근육 회복을 돕는다. 물론 이러한 보충제들은 의료 전문가의 지도하에 섭취해야 하며 식이로 가능한 한많은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기본 전제이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견과류, 전곡류, 지방이 풍부한 생선, 계란, 저지방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령자의 위장 기능 저하, 식욕 감소, 약물 상호작용 등으로 인해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현명한 보충 전략이 필수적이다. 근육을 유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보기 좋기 위해서가 아니라 독립적인 삶, 사고 예방, 신진대사 개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 6가지 핵심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이며 이는 수명 그 자체보다 더 값진 투자가 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근육 보존과 회복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6가지 핵심 영양소, 즉 코엔자임 Q10, 비타민 D, 비타민 B12, 비타민 C, 마그네슘, 크레아틴의 중요성과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단순히 각각의 보충제를 구입해 복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그렇지 않다. 이 3부에서는 이 영양소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조합하고 어떤 식단과 생활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전제는 이 6가지 성분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며 함께 섭취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크레아틴은 근육 에너지 생성을 활성화하고 콕10은 그 에너지가 세포 수준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준다. 비타민 D는 칼슘 대사를 조절하여 근육 수축을 가능하게 하고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을 담당한다. 여기에 비타민 B12가 신경계와 근육 간의 원활한 신호 전달을 유지하며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손상된 조직을 보호하고 재생을 촉진한다. 즉, 각각의 영양소는 하나의 완전체처럼 움직이며 근육 건강을 위해서는 이들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충제를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복용 시간과 흡수율, 상호작용 가능성이다. 예를 들어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은 식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크레아틴은 운동 전후 또는 공복 시 흡수가 뛰어나다. 콕10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식사 중 지방이 포함된 음식과 함께 복용해야 흡수율이 높아진다.
비타민 B12는 혀 및 또는 구강 내 흡수 방식, 서브링구얼, 이 가장 효과적이며 위장 장애가 있는 고령자에게 적합하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하루 복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보충제만으로는 완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식단 조절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 우선 매일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필수다.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주재료이며 신체 활동 후 회복과 재생에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성인의 경우 체중 1kg당 1.0에서 2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되며 이는 하루 약 60에서 80g의 단백질로 환산된다.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계란, 닭가슴살, 두부, 콩류, 연어, 정어리, 요거트 등이 있다. 다음으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타민C가 풍부한 감귤류, 베리류, 키위, 브로콜리, 그리고 비타민 E와 폴리페놀을 함유한 올리브오일, 녹차, 아보카도, 견과류는 세포 손상을 막고 근육 기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칼슘과 비타민 D가 함께 포함된 식품 예를 들어 비타민 D 강화 우유, 치즈, 달걀 노른자, 고등어 등은 근육 수축과 골격 건강을 동시에 관리하는 데 적합하다. 마그네슘은 검정콩, 병아리콩, 시금치, 아몬드 등에 풍부하며 크레아틴은 붉은 육류나 생선류에 포함되어 있지만 식이로는 보충량이 부족하므로 크레아틴은 반드시 별도로 섭취할 필요가 있다. 콕10 역시 내장육, 간, 심장, 고등어, 정어리 등에서 발견되지만 노화로 인해 흡수율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흡수율이 높은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단 외에도 근육을 보존하고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가 있으니 바로 적절한 운동과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다. 운동은 단순히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신경계와 근육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고 영양소의 흡수와 대사를 촉진시키며 위성세포의 활성도를 높인다. 특히 별표 저항 운동, 리지스턴스 트레이닝, 별표은 근육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체중을 이용한 스쿼트, 앉았다 일어서기, 탄력밴드를 이용한 상체 운동 등이 무리가 가지 않게 추천된다. 운동 강도는 개인의 체력에 따라 조절되어야 하며 주 35회, 회당 20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외에도 걷기, 계단 오르기,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고 전신 근육의 지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동을 꾸준히 지속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운동은 단기간의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열쇠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러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운동을 병행한 고령자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할까? 여러 임상 사례에 따르면 2주 내에 피로감이 줄어들고 기력 회복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6주 이상 꾸준히 관리하면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장을 보러 나가는 것과 같은 일상활동이 훨씬 수월해졌다는 보고가 다수 존재한다. 심지어 기존의 물리치료나 재활운동만으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들도 이 영양소 조합과 생활습관 조절을 통해 눈에 띄는 개선을 경험했다는 증언이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이론이나 정보의 수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의 실천과 꾸준한 적용이다. 만약 위에서 언급된 증상들, 만성 피로, 근력 약화, 보행 불안정, 관절 통증, 위축된 근육, 집중력 저하 중 하나라도 경험하고 있다면 늦지 않았다. 당장 혈액 검사와 건강 상담을 통해 결핍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보충 계획을 세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근육은 단순한 움직임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삶의 질을 좌우하는 기반이자 인간의 독립성과 존엄성을 지켜주는 방패라는 사실이다.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단지 걷고 계단을 오르는 문제를 넘어서 사고를 예방하고 병원 입원율을 낮추며 회복 시간을 줄이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삶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 요소이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나는 나의 근육 건강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매일의 식사와 생활 습관이 나의 미래를 건강하게 지켜주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가 걸을 수 있는 마지막 날까지 혼자 힘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비하고 있는가? 당신이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바로 지금이 변화의 시작점이다. 6가지 영양소는 단순한 보충제가 아니라 노년을 독립적이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핵심 도구이며 그 선택은 오직 당신 손에 달려있다.